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중년분들이 고민하시는 탈모와 두피 건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탈모에 대한 정확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약 30%가 안드로겐성 탈모를 경험하며, 이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김철수 씨는 최근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몇 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이마선이 뒤로 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무엇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탈모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탈모는 완전한 치료보다는 진행을 늦추고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탈모의 주요 원인들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탈모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모낭을 축소시켜 모발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영양 불균형도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잘못된 두피 관리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감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 뜨거운 물로 세정하는 것, 강하게 문지르는 것 등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것은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탈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기존 모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천연 오일을 이용한 두피 관리법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극적인 모발 재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피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기존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이미 진행된 탈모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장 두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800자. 두피 건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두피와 모발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모발은 모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서 자라나며, 이 모낭이 건강해야 튼튼한 모발이 자랄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두피는 적절한 유분과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과도한 피지 분비입니다.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선에서 기름이 과다 분비되면 이것이 각질과 섞여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힌 모공은 모낭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건조한 두피도 문제가 됩니다. 건조한 두피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긁기나 자극이 모낭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8세 박영희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갱년기 이후 두피가 매우 건조해졌다고 합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자주 긁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피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 부위의 모발이 더 많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듬인 줄 알았는데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두피가 너무 건조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적절한 보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잘못된 세정 습관도 두피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으려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강하게 문지르는데, 이는 오히려 두피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온은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하여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찬 물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샴푸 성분도 중요합니다. 황산염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강한 세정력의 샴푸를 매일 사용하면 두피에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은 순한 성분의 샴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적 요인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나 자외선, 건조한 실내 환경 등이 모두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은 두피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두피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이는 피지 분비 이상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탈모인 원형 탈모증의 경우 심한 스트레스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도 두피와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 등의 부족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다이어트나 편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일시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도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일부 혈압약, 항우울제, 항암제 등은 부작용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 의사와 상담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피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세정, 보습,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천연 오일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르간 오일 등의 천연 오일은 두피에 적절한 보습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마사지와 함께 사용하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보조적인 관리법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유전적 탈모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두피 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모발을 보호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천연 오일들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오일이 두피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천연 오일이 탈모를 치료하는 의학적 치료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피 환경 개선과 기존 모발 보호에는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연구된 것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화장품 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산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조한 두피의 수분 보유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코넛 오일 역시 주목받는 천연 오일 중 하나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주성분인 라우르산은 항균 작용이 있어 두피의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두피 위생 관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2세 이순희 씨는 피부과 의사의 권유로 건조한 두피 관리를 위해 천연 오일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갱년기 이후 두피가 매우 건조해져 각질과 가려움증으로 고생했었다고 합니다.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두피가 너무 건조하니 적절한 보습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보다는 천연 오일로 관리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르간 오일도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일입니다. 아르간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의 보습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들은 모두 보조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천연 오일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 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두피 마사지 효과입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모낭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오일 사용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의 경우 오일 사용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소량을 발라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사용은 금물입니다.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면 모공이 막혀 오히려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넷째, 깨끗한 세정이 중요합니다. 오일 사용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순한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오일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먼지나 각질과 결합하여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극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천연 오일이 새로운 모발 성장을 촉진하거나 대머리를 치료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보습,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등의 보조적 효과만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천연 오일의 사용에 대해 두피 건조함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탈모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오일을 사용할 때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탈모 해결책이 아닌 두피 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심한 탈모나 두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 오일 사용은 의학적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관리법이지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천연 오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두피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용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오일 선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것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교적 자극이 적고 구하기 쉬우며 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반드시 순수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정제되지 않은 버진 코코넛 오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므로 사용 전에 체온으로 녹여야 합니다. 아르간 오일은 가격이 비싸지만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적어 사용감이 좋습니다. 사용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의 오일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관찰합니다. 발진, 가려움, 부어오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두피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일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지성 두피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59세 정현수 씨는 피부과 상담 후 천연 오일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정현수 씨는 건조한 두피로 인한 각질과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했었다고 합니다. 정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두피 타입을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보습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천연 오일을 권하시면서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단계별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일 준비입니다. 손바닥에 티스푼 절반 정도의 소량을 덜어줍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을 비벼서 오일을 체온으로 살짝 데워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피 적용입니다. 손가락 끝에 오일을 묻혀서 두피에 점점이 발라줍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직접 발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때 머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가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사지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기 시간입니다. 마사지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오일이 두피에 흡수되고 보습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세정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 순한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오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샴푸는 한 번으로 충분하며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용 빈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두피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오일 사용 후 두피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에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둘째,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오일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연 오일 사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피 건조함 완화, 가려움증 감소, 각질 개선 정도입니다.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거나 대머리가 치료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천연 오일은 두피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탈모 치료 효과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연 오일 사용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두피 건강관리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는 단일한 방법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올바른 샴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머리를 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피 타입에 따라 세정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두피는 매일, 건성 두피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샴푸 시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스러운 유분막을 손상시키고 차가운 물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샴푸는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액을 직접 두피에 붓는 것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깨끗하게 헹궈내야 합니다. 식습관도 두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생선, 달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철분 부족은 탈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살코기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도 모발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굴, 견과류, 씨앗류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모낭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일광욕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3세 김명자 씨는 피부과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두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폐경 이후 모발이 가늘어지고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김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순히 오일만 바르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식단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까지 함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두피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모발 건강과 직결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며 이는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모낭으로의 혈액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손상시키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스타일링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드라이어 사용이나 과도한 화학 처리는 모발과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자연 건조를 하고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염색이나 파마 같은 화학 처리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화학 처리 후에는 충분한 보습과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두피 마사지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샴푸할 때나 오일 사용 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후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법을 한꺼번에 시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세정법부터 시작하고 점차 다른 관리법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두피 관리를 실천한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현실적인 기대치와 지속 가능한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66세 최영수 씨는 1년 전부터 종합적인 두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은퇴 후 스트레스로 인해 두피가 예민해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효과를 기대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두피 건강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천천히 습관을 바꿔나가면서 꾸준히 관리한 결과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두피가 훨씬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최영수 씨가 실천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정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뜨거운 물로 강하게 문지르며 머리를 감았는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2번 정도 올리브 오일로 두피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건조했던 두피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식단을 개선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금연을 시작했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두피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고 모발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두피를 만졌을 때 예전보다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납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57세 박미경 씨의 경우는 여성 탈모 관리에 좋은 사례입니다. 박미경 씨는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모발이 얇아지고 앞머리 부분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피부과에서 상담받고 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탈모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보다는 진행을 늦추고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죠. 박미경 씨가 실천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따른 두피 건조함을 관리하기 위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철분과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8개월 후 박미경 씨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모발이 자란 것은 아니지만 기존 모발이 더 건강해 보이고 끊어짐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자신감도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대전에 거주하는 71세 이관수 씨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이관수 씨는 이미 상당한 탈모가 진행된 상태에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관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라 새로 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남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두피 상태를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죠. 이관수 씨는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 두피 마사지를 하고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1년 후 이관수 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모발 성장은 없었지만 기존 모발의 굵기가 조금 향상되었고 두피가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두피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오일이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극적인 모발 재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두피 건강 개선, 기존 모발 보호, 탈모 진행 늦추기 정도의 목표가 현실적입니다.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포기하지 말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일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식단 개선,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세정법 등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탈모나 두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미녹시딜이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오일을 이용한 두피 관리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두피 건강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